실패해서가 아니라 너무 효과가 좋아서 금지되었던 강력한 토양 비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1800년대 중반 유럽과 미국의 농부들은 척박한 땅을 하룻밤 사이에 비옥한 토양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한때 고전하던 들판은 갑자기 평소 수확량의 2배, 심지어 3배를 생산해 냈습니다. 매부셸의 수확에 의지하던 가족들에게 그것은 기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행은 불법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작동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산업농업과 비료의 새로운 시스템을 위협할 정도로 너무 잘 작동했기 때문에 위험하고 비위생적이며 심지어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반전은 이 금지된 비법 뒤에 숨겨진 원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과 안전한 관행을 통해 정원사들은 이를 재발견하고 있으며 퇴비로도 항상 따라올 수 없는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 딱딱한 점토질, 토양과 씨름했거나 퇴비가 숙성되기를 기다리느라 인내심을 잃은 적이 있다면 저와 함께 해주세요. 끝날 때쯤이면 이 한때 금지되었던 방법을 여러분의 뒷마당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여전히 퇴비보다 뛰어난 힘을 지니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19세기는 농업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도시는 붐볐으며 비옥한 농지를 유지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농부들은 절박했습니다. 그들은 토양을 계속 살려둘 수 있는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강력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충격적이면서도 간단한 해결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인분, 나이소일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아시아 전역, 특히 중국, 한국, 일본에서는 수세기 동안 흔한 관행이었습니다. 그곳의 농부들은 인분을 수거하여 조심스럽게 숙성시키거나 처리한 후 다시 들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버려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몸에서 나온 것이 다시 토양으로 돌아가 다음 수확의 연료가 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종종 이 순환 덕분에 화학 비료 없이도 수천 년 동안 중국의 농지를 비옥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일본의 에도 시대에 인분은 너무나 가치 있게 여겨져 상품이 되기도 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는 실제로 자신들의 배설물을 상인에게 팔 수 있었고, 상인들은 그것을 시골로 직접 배달했습니다. 어떤 농부들은 높은 수확량을 위해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여겨 특정 동네와 계약을 맺기 위해 경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시스템이 조금 달랐습니다. 1800년대에 이르러 런던과 같은 도시들은 포화 상태였고 폐기물 처리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악명 높은 나이트 소일 맨, 나이트 소일 매너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어둠을 틈타 요강과 정화조를 비우고 내용물을 마을 밖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그들의 화물은 들판에 뿌려졌고 그곳에서 황폐해진 땅을 풍요롭고 생산적인 토양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것이 놀라울 정도로 잘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인분으로 기른 작물은 종종 전통적인 가축 분뇨나 퇴비로 기른 작물보다 성능이 뛰어났습니다. 농부들은 곡물 알갱이가 더 꽉 차고 채소가 더 건강하며 믿기 어려울 정도로 수확이 풍성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역사회에 이것은 단순한 비료가 아니라 생명선이었습니다. 빈약한 수확과 풍성한 계절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관행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짐작하시겠지만 모두가 축하했던 것은 아닙니다. 인분의 이야기는 곧 더 어두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확량을 2배로 늘리고 토양을 번성하게 했던 이 기적의 방법은 왜 결국 불법화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농업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의료적인 것이었습니다. 1800년대에 도시가 더 밀집됨에 따라 위생은 빠르게 위기가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요강과 정화조에 의존하던 런던, 파리, 뉴욕의 붐비는 거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때 그것은 단순히 냄새만 나쁜 것이 아니라 강, 우물, 공공식수원을 오염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이 동네를 휩쓸며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당연히 여론이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들은 인분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도시 거주자들과 공무원들은 그것을 질병의 온상으로 보았습니다. 들판을 유지하던 바로 그 시스템이 이제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 보였습니다.
정부는 전면적인 개혁으로 대응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폐기물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멀리 보내기 위해 새로운 하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규모 공공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영양분은 다시 농지로 재활용되는 대신 강과 바다로 흘려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때쯤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화학 비료입니다. 1800년대 후반에 칠레 초석 광상이 채굴되어 전 세계로 운송되었습니다. 직후인 1900년대 초 하버 보슈 공법은 산업적 규모로 합성 질소를 만들어내며 농업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비료를 공장에서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편리함과 균일성 그리고 큰 수익을 약속했습니다. 화학 회사들은 지체 없이 제품 홍보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폐기물 기반 농업을 구식이고 비위생적이며 심지어 위험한 것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깨끗한 봉지에 든 비료를 살 수 있는데 왜 지저분하고 위험한 것에 의존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마케팅은 성공했습니다. 농부들은 실패해서가 아니라 사회와 과학이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렸기 때문에 인분에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초가 되자 수세기 동안 필수적이었던 이 관행은 서구 농업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수천 년간 문명을 지탱해 온 것이 이제는 낙후된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남아 있었습니다. 적절하게 취급될 때 그것은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지력 증진 도구 중 하나였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정부가 인분을 금지하는 동안에도 농부와 과학자 모두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신선하고 적절하게 취급된 소변은 오늘날 원예센터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상업용 비료와 거의 같은 양의 질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변은 식물이 거의 즉시 흡수할 수 있는 수용성 형태의 인과 칼륨도 풍부합니다. 농부들이 한때 그것을 액체금이라고 불렀던 것도 당연합니다. 이제 그것을 퇴비와 비교해 봅시다. 퇴비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토양 구조를 풍부하게 하고 수분 유지력을 향상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양 미생물에게 먹이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퇴비는 느립니다. 분해되는데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마침내 분해되어도 영양분은 서서히 방출됩니다. 장기적인 토양 건강에는 탁월하지만 희석된 소변이나 숙성된 인분이 제공했던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효과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실제로 19세기 일부 농업 저널은 거침없이 서술했습니다. 소변은 식물이 필요할 때 바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때문에 퇴비보다 더 잘 자라게 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니엔 800년대의 생계형 농부들에게 그 차이는 빈약한 수확이냐 식탁 가득한 음식이냐를 결정하는 모든 것을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단순히 일화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분 시스템이 유지된 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농지가 대를 이어 수세기 동안 비옥함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이 관행이 버려지고 화학 비료로 토양을 몰아붙인 유럽과 북미에서는 지력이 빠르게 상승했다가 그만큼 빠르게 추락하여 호황과 불황의 순환을 겪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연구원들은 소변 기반 비료를 상업용 혼합 비료와 대조하여 테스트했으며 IP 채소, 옥수수, 십자화과 작물에서 대등하거나 때로는 더 우수한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퇴비와 결합하면 그 효과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즉각 방출되는 영양분과 오래 지속되는 유기물의 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퇴비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순수하고 빠른 식물 성장의 관점에서 볼 때 최근 800년대에 금지된 토양 비법은 정말 경쟁 상대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것을 없애려 했을 때도 그것을 사용했던 농부들이 그 효과를 확신했던 이유입니다. 이제 오늘날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도 집에서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 양동이를 나르던 시절로 돌아가자고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하고 비위생적이며 우리가 가진 모든 공중 보건 기준에 어긋납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를 완전히 버리는 대신 그 이면에 숨겨진 원리를 살펴보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현대의 정원사들과 토양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질문합니다. 인분을 논란거리로 만들었던 위험 요소 없이 우리 조상들처럼 영양분을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이자 가장 간단한 답은 희석된 소변 비료입니다. 신선할 때 소변은 무균 상태입니다.
보통 소변 1대물 cc 비율로 물에 희석하면 공짜이면서 효과가 빠른 액체 비료가 됩니다. 정원사들은 옥수수, 양배추, 토마토처럼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에 이것을 사용하여 훌륭한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일부는 섬세한 모종이나 화분 식물을 위해 1차 이식으로 더 부드럽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핵심은 잎이 아니라 토양에 물을 주는 것이며 영양분이 한 곳에 너무 많이 쌓이지 않도록 시비 위치를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접근 방식은 퇴비화 화장실과 인분 처리 시스템 (Humanure Systems입니다). 이것이 미래 지향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실천되고 있습니다. 인분을 고온에서 최소 1년 동안 퇴비화함으로써 모든 유해한 병원균이 파괴됩니다. 남은 것은 영양 밀도가 더 높을 뿐 냄새나 모양이 영락없이 비옥한 정원 퇴비와 같은 어둡고 부스러지는 부식토입니다. 오프그리드 공동체, 에코빌리지, 재생농장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사용하여 한때 버려졌던 것을 가치 있는 토양 자원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몬트주의 소변 재활용 프로젝트, POI 사이클링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리치어스 인스티튜트, Their Rich Earth Institute는 자원봉사자들이 소변을 기부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했습니다. 그것은 살균 및 처리 과정을 거쳐 농지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연구는 인상적인 작물 수확량, 비료 비용 절감, 합성 투입물 필요성에 상당한 감소를 보여줍니다. 더 많은 지역 사회가 그들의 뒤를 따른다면 발생할 환경적 영향을 상상해 보십시오. 채굴된 인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화학 물질이 줄어들며 토양은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여기서 큰 교훈은 균형입니다. 퇴비는 구조, 수분 유지, 미생물의 삶을 위해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퇴비의 장기적인 이점과 희석된 소변의 빠른 영양분 방출을 결합하면 내일의 기초를 다지면서 오늘 식물에게 먹이를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초월한 지혜에 현대 과학을 더해 지속 가능한 정원, 가꾸기를 위한 더 안전하고 똑똑한 방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말 그대로 현실에 적용해 봅시다.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고령자분들, 특히 집에서 정원을 가꾸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러한 교훈을 안전하고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좋은 소식은 특별한 장비, 무거운 짐 들기, 비싼 도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물 뿌리개와 약간의 물, 그리고 약간의 자신감만 있으면 이 오래된 아이디어들을 실천에 옮길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위한 몇 가지 실용적이고 어르신 친화적인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팁 1. 작게 시작하세요. 아이디어가 생소하거나 조금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정원 화단 하나나 화분 몇 개부터 시작해 보세요. 신선한 소변을 소변 1대물 시수의 비율로 희석하여 토마토, 옥수수, 호박처럼 영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 주변에 토양에 뿌려주세요. 몇 주 동안 면밀히 관찰해 보세요. 머지않아 잎이 더 푸르러지고 성장이 더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팁 2. 항상 희석하세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희석하지 않은 소변은 너무 강해서 특히 화분이나 상자 텃밭에 섬세한 뿌리를 태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원 작물에는 1씹을 유지하고 모종이나 화분 식물에는 1.2으로 더 부드럽게 하세요. 의심스러울 때는 물을 더 넣으세요. 팁 3. 시비 위치를 순환하세요. 매주 같은 자리에 붙지 마세요. 영양분이 균형을 이루고 어느 한 곳도 과부하되지 않도록 정원을 돌아가며 뿌려주세요. 여러분의 비료를 위한 윤작이라고 생각하세요. 팁 4. 탄소와 결합하세요. 질소는 강력하지만 균형이 잡혔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집 말린 잎, 나무칩으로 멀칭을 했다면 희석액을 그 위에 바로 부으세요. 탄소가 질소를 흡수하여 유실을 방지하고 식물이 더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팁 J.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시원한 시간에 시비하세요. 이렇게 하면 증발을 방지하고 식물이 스트레스를 없이 영양분을 흡수할 시간을 줍니다. 게다가 한낮의 태양 아래에서 몸을 굽힐 필요가 없어 여러분에게도 더 편안합니다. 팁 6. 퇴비 만들기를 멈추지 마세요. 퇴비는 여전히 건강한 토양의 기초입니다. 그것은 구조를 더하고 이건 토양 미생물에게 먹이를 주며 장기적인 지력을 확보합니다. 퇴비를 정원의 꾸준한 식단으로 희석된 소변을 속도를 높여주는 비타민 보충제로 생각하세요. 둘이 함께 균형을 만듭니다. 팁 7.
안전을 지키세요. 퇴비화 화장실이나 인분 처리 시스템을 탐구하고 있다면 항상 안전 지침을 따르세요. 장갑을 착용하고 폐기물 더미를 뜨겁고 잘 관리된 상태로 유지하며 사용하기 전에 꼬박 1년을 분해되도록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전은 단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관행을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 특히 중요한 점은 이 방법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운반해야 할 무거운 비료 가방도 없고 허리가 끊어질 듯한 노동도 필요 없습니다. 물뿌리개를 들고 정원을 잠시 걷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대가로 여러분은 더 건강한 식물, 더 나은 수확,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한다는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정원 가꾸기는 단순한 먹거리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웰빙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하고 지구와 연결되게 하며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이 접근 방식을 통해 여러분은 단순히 식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순환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순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금지된 토양 비법의 이야기는 단지 비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환에 관한 것입니다. 자연은 아무것도 버리지 않습니다. 떨어진 잎 하나하나, 빗물 한 방울, 유기물 한 조각이 다음 세대의 성장을 위한 먹이가 됩니다. 그것은 완벽한 재생의 원입니다. 산업농업이 그 순환을 깨고 영양분을 강으로 흘려보내고 화학 제품으로 대체했을 때 우리는 토양의 비옥함 그 이상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복원력을 잃었고 균형을 잃었으며 여러 면에서 지구와의 연결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점은 정원사로서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 자신의 뒷마당에서 바로 회복시킬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퇴비더미, 피복작물, 멀칭층, 그리고 심지어 희석된 소변 한 통의 물뿌리개로 우리는 고리를 닫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토양에 영양을 공급하고 식물을 튼튼하게 할 수 있으며 플라스틱 봉지에 든 비싸고 상점에서 산 비료에 덜 의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후반기에 이 교훈이 훨씬 더 깊게 공감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인내를 이해하고 지혜를 이해하며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낭비하는 대신 사용하는 가치를 압니다. 풍요로움으로 바뀔 수 있는 자원을 왜 버리겠습니까? 1800년대의 농부들은 이 비법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안전하고 책임감 있으며 현명하게 적응시킬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시대를 초월한 진리와 다시 연결됩니다. 비옥함은 봉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환을 존중하는 데서 나온다는 진리 말입니다. 잊혀진 토양의 지혜를 찾아 떠난 이 여정이 여러분의 정원에 영양을 공급하는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밝혀내고 더 회복력 있는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리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재배자 공동체에 참여하세요. 함께 지구를 경작해 나갑시다. 고대 지식의 다음 보물은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